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 부부입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도 좀 원활하셨으면 하고요. 또 나이가 갈수록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사님. 일단 정리부터 해보죠. 네. 자, 일단 뭐 이 사연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면, 서울, 그것도 뭐 서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50대신데, 자, 현재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지금 고민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인데,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 흐름,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금 흐름 쪽에 포트폴리오를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한 2억 5천,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 여유 자금 가지고 일단 한번 현금 흐름 쪽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제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 솔루션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사님.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갖고 있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놓고 보면, 자, 아직까지 서울권의 아파트 충분히 차익형, 이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의 실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하셨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자, 시세 차익을 많이 버는 거는 일부 성공하셨지만 이제 현금 흐름을 가는 이 수익형 쪽의 컨셉을 조금은 전환이 필요한데, 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과거 기준부터 좀 따져오면, 자, 부동산에 특히나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력을 보면 서울권 위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 뭐 이거는 뭐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아마 지금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피부로도 좀 많이 느끼셨고요. 자, 실제 서울권 기준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요. 자, 이 기준은 이 전체 평균이라기보다는 주요 서울권에서도 이 가격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주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 용산권, 자, 이런 쪽의 컨셉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15억대, 17억대. 자, 이 부분이요. 가격 상승력으로 보면 자금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자금력이 커야 된다라는 측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과적으로 차익으로 충분한 승산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번 이 얼마 안 됐죠. 11월 6일 날 정부에서 현재 민간 택지에 대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는데, 자, 이게 지역적으로 좀 약간 핀셋이었거든요. 자, 그 지역을 좀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자, 지적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 자, 여기에 이제 뭐 영등포,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 쪽을 했는데, 자, 이 기준에 보면 전체 해당 구에 전체 동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일부 지금 해당되는 지역들만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핀셋인데, 자, 희한하게도 정부에서 누르는 곳이 있다 하면 누르지 않는 곳은 풍선 효과로 가격이 더 상승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실제는 차익형으로 가격 상승이 되는 거.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를 더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서울권에 2채를 갖고 있는 부분에 충분히 이 해당 핀셋 구간, 구역이 아닌 곳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 2채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워낙 플랜이 뭐냐? 바로 이 시세 차익이 아닌 바로 수익형,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익형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 하나를 좀 선정을 해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와 강남 쪽을 놓고 보신다 그러면, 자, 강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여기 삼성, 청담, 압구정동, 역삼동, 대치동, 개포동, 도곡동, 자, 이 지역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곳이 논현동하고 신사동이 빠져 있고요. 자, 이쪽 송파 쪽으로 좀 놓고 보시면 송파 쪽도 잠실, 방이동, 이쪽 지금 둔천동, 가락동, 문정동, 송파동,
그러면서도 잠실 본동까지 들어가는데 자, 잠실 송파 쪽에서 지금 빠져 있는 곳 바로 삼전동, 석천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쪽에서 논현동과 신사동은 빠졌습니다. 송파구에서 삼전동과 석천동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먼저 정부 정책에서 조금이라도 이 규제에서 누르는 곳에서 벗어난 지역을 1순위로 검토하는 바로 지역 선정에 대한 얘기를 1차적으로 먼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얼마나 더 많이 집중될 거냐. 자, 그러면 지금도 이 강남권과 송파권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교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9호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2호선 라인이 있고요. 지금 신설 7호선 라인이 강남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지금 현재 9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강남과 송파를 아우르는 9호선 라인. 그럼 결과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부분 바로 이게 두 번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인구 얘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교통 호재를 좀 얘기 드리지만 교통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임대 수요라고 하는 보통 역세권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한 교통 인구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거주, 정착을 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충분히 이 해당 지역의 직장이라든가 업무지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순위 지역 선정, 그래서 2순위 교통에 대한 역세권, 3순위 바로 임대 수요가 되는 바로 이러한 곳에 그러한 물건으로 바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공략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니까 충분히 오늘 뭐 이 정부에서 정책한 내용 가지고 고민하고 벌벌 떨 게 아니라 그 틈새를 찾는 바로 이러한 포트폴리오 제안을 좀 드리니까 자, 이런 점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조, 특히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